꺼내시고. 진짜 오랜만에 휴식을 딱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함수부터 해야 돼. 함수. 또 기억은 나겠지만 간단하게 확인할 것만 딱 하나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 거야. 이제 공통 2에서 함수를 처음 하는데 너네 다음 과정, 대수죠, 대수. 그래서 다음 과정이나 그 위에 과정 이렇게 쭉 보면은 함수의 종류가 엄청 많아. 예를 들어 너네가 궁금해하는 그 대수에서는 다항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다항 함수를 많이 다루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넘어가고 3학년 과정부터는 다항 함수가 아니라 다른 애들에 대한 함수도 배워서 걔네들 단어가 사라지긴 했는데 막 초월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초월 함수. 그냥 다항 함수가 아니라 걔네가 아닌 다른 녀석들. 근데 여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그냥 기본들. 그럼 이 기본에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2차 함수, 1차 함수도 똑같은데 그냥 함수에서는 정의역하고 치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정의역, 치역 원래 중학교 과정부터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 모든 애들에 대해서 그냥 확인했었고요. 이 모든 애들에서 확인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딱히 언급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언급을 안 하고 중학교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떻게 생겼는가,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정의역, 치역이야. 뭐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실수가 많이 실수란 말도 안 나오잖아. 1차 함수에서 그냥 모든 수들에서 막 확인이 된다라고 막 말을 하고요. 2차 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들을 많이 확인을 하지. 이 최대값, 최소값은 치역에 대한 얘기야. 그냥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러면 이 정의역, 치역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처럼 그래프라고 하는 뭐가 있다.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 정의역하고 치역을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처음에 배웠겠죠.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정의역이 나뉘어져. 정의역이 막 1, 2, 3, 4 이런 애들이고 치역을 보면은 뭐 A, B, C, D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얘네들이 함수라면은 각각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씩만 선택.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정의역이란 애들이 얘네들은 우선 공역이죠. 보통 공역은 많이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이제 오늘 뭐 공통 2에서 할 때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할 때는 공역도 엄청 많이 신경 쓰게 돼. 정의역이 있는 애들이 공역에 대한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근데 각각 하나씩인데 요런처럼 정의역에 있는 두 가지 원소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그냥 모든 애들이 다 어떤 공역의 하나랑 대응이 돼도 된다. 이렇게 몰려도 된다. 근데 이런 건 안 된다고 배웠지. 얘네들이 두 갈래 길로 가면 안 된다. 얘는 안 돼. 두 갈래 길은 안 돼요. 각각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서 내가 이것들은 뭐 하나씩 선택해야 되니까 또는 우리 뒤에 내용도 살짝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1대1이네 뭐네 1대1 대응이네 1대1 함수네 이런 것들도 있었죠.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막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서 뭐 말을 해주면서 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씩 선택이 돼야 함수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가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번 이제 문제 보면서 그럼 먼저 1번 108쪽에 있는 거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정의역과 치역이라 그랬지. 먼저 두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함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정의역이 있는 원소들이 공역이 있는 원소들의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0, 1, 2 중에 어떤 한가? 0도 셋 중에 하나, 2도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소리. 그러면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0, 1을 그냥 대입을 해보는 거야. 했는데 0하고 1이나 2, 이 셋 중 하나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0 나오죠. 0 넣었더니 마이너스 2 기억 아니네.
그러면 뭔지 이해되니? 그다음 니은 니은에도 마이너스 2를 내가 넣었어. 얘는 2 나오고요. 0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2. 니은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2는 0이 아닌 놈이지. 0이 아닌 놈이니까 1. 0, 0은 0으로 간대요. 2, 2도 0이 아니네. 1. 디귿 또 맞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2번 같은 거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확인할지만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실수 그러니까 R에서 R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그래프인 것을 모르세요 라고 나와서 기억은 어떻게 나와 있냐 V자 그리고 니은은 1자 그리고 디귿은 뭔가 그냥 뭐 꼬불꼬불하게 생겼죠. 그리고 니은은 곡선 형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함수인 걸 확인해라. 여기서 우리가 개념으로 배웠던 거랑 그림으로 좀 적용하는 방법. 개념으로 배웠던 것들은 어떤 x들은 각각 y 그러니까 x값 y 값이라고 생각해도 돼. 정의형 시각이니까 어떤 x 값들은 그거를 대입한 y 값들이 각각 하나씩이 만나야 돼. 하나씩 만나야 돼. 그러면 x 하나당 y 하나가 만나야 되네. 그럼 기억해보자. x 값 뭔지 몰라요. 그냥 마이너스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해도 돼. 얘들은 각각 하나씩 만나야 돼. x 값은 각각 하나씩 만나야 돼. 그러면 함수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냥 y축하고 평행하는 직선들을 무수히 많이 그었다고 했을 때 하나씩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러면 기억 맞는 말이네. 하나씩 만나죠? 니은도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겠지. 얘도 함수야. 그럼 얘는 어때? 아니겠죠? 왜? 이렇게 내가 그었더니 여기가 직선 형태잖아. 엄청 많이 만나버려. 여기서 그릴 때 엄청 많이. 그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리고 리을도 똑같네. 내가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리려고 봤더니 두 개하고 만나요. 그래서 얘도 리을도 아니구나. 심지어 여기는 만나지도 않죠. 그지? 그래서 하나씩 만나는 녀석들이라고만 그림에 적용시켜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러면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지? 근데 왜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 똑같았어. 그냥 직선이라서. 근데 원의 방정식은 뭔가 함수를 안 불렀지. 왜? 원은 이렇게 그려지고 일자로 끄었더니 두 개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다 함수라고 안 불러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져 있는 거라고.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넘어가자. 4번.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서 fx가 뭐라 나왔냐? 2x 빼기 1로 정의되는 거는 0부터 3까지. 그리고 f의 x 빼기 3으로 정의되는 거는 x가 3보다 클 때 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f2하고 f19를 구하세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함수값만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지. f2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뭐야 이거 왜 쓰다 말하냐. f2는 여기 위에다가 적용시키면 되죠. 2를 넣었더니 3이 나온다. 그럼 19는 아래에다가 그대로 계속 넣어야 되는데 왜? x가 3보다 크잖아. 만약에 19를 넣었어. 그럼 요놈은 뭐랑 같다? 3을 뺀 16이랑 같다. 16은 뭐랑 같아? 3을 뺀 13이랑 같고 얘는 뭐랑 같아? 3을 뺀 10이랑 같고 뭐 7이랑 같고 4랑 같고 1까지 같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결론은 얘는 f1 값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내가 범위 안까지 문제마다 달라요. 범위 안까지 내가 뭐 x값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1랑 값이랑 같겠구나. 얘는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좀 잘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번 상문제. 여기 함수부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물론 그 전이라고 생각 안 한 건 아니었겠지만 8번 fx란 녀석은 얘는 그냥 정리만 해야겠다. x의 100제곱을 우리 이런 것들은 나머지 정리에서 하나 했었죠. 그래서 우리 공통 2과정은 공통 1과정을 아무 말도 없이 막 가져와.
야 실제로 7번 문제도 행렬 그냥 가져와 버렸네. 아무 말도 없이 가져온다고. 그러면 x의 100제곱을 뭐로 나눴대? x의 98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로 나눴어. 거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미 나머지 정리를 했잖아. 얼추 생각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봐야 돼. 단순한 식들은 굳이 여기 나머지 98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얘는 97제곱 이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단순한 함수니까 야 단순하면 그냥 이거 뭐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100제곱인데 98제곱으로 나눴대. 몫은 몇 제곱이야? 그냥 제곱이야. 제곱 2제곱. 그지? 그런데 개수 어때? 1이고 1이네. 얘 그냥 x제곱이에요. 오케이? 뒤에 뭐가 더 붙을 필요가 없어. 너무 단순하다. 얘가 지금 나온 녀석이 너무 단순하다고. 이 x 100제곱이 만약에 뭐 x 100제곱에 뭐 더하기 2x 막 98제곱에 빼기 x의 4제곱에 등등등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너무 어렵지. 실제로 이거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무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몫은 x제곱이구나. 그럼 x제곱이라 하면 나머지만 적당히 내가 맞춰주면 되네. 그지? 그래서 곱해서 x 100제곱 분배 법칙했더니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네요. 두 개가 한 등식으로 같아지려면 나머지는 x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x 세제곱이 fx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고. 실제로 그 앞의 내용들을 뭐 적당히 가져올 때는 그래도 너무 복잡한 걸 잘 안 가져와. 어느 정도의 너네가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것만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7번에서도 행렬, 야 행렬 이거 너무 단순하다고. 행렬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개념을 아예 까먹었어. 그럼 못 풀어. 근데 개념만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9번 지금 함수 파트에서는 그렇게 귀찮은 문제가 많이 없긴 하거든. 근데 우리 유일하게 귀찮은 녀석이 연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유형 하나라고. 우리 명제처럼 뭔가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럼 9번에서 f의 x 더하기 y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구나, 항등식이구나 라고 나왔는데 f의 이 값이 1이래. 그래 놓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f의 24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얘들을 내가 하나하나 해봐야 된다고. 근데 하나하나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f의 4값을 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f의 4값 어떻게 구한대? 나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고 y에다가 2를 대입을 한다면 f2 더하기 f2는 f4분화가 만족을 하겠네? 그지? 뭐지 이거니? 그냥 적당히 내가 숫자를 대입해서 찾으란 소리야. 그러면 f2, x에다 2 대입했어, y에다 2 대입했어. 그러면 f4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럼 f4는 2예요. 그럼 이걸로 f8도 찾을 수 있겠네. f8은 4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그지? 그래서 얘는 4야. 그럼 f의 16은 하고 찾을 수 있겠지? 8 대입하면 되겠네. f의 16은 8이야. 그리고 적당히 내가 진행하다 보다가 뭔가 답의 근접하게 왔다면 이거를 내가 안 들어주면 되겠네. f24는 8 더하기 16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8 더하기 16. 그래서 4 더하기 8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하다 보면은 지금 10번하고 11번 같은 것들 뭐 여기서부터 두 문제밖에 없긴 하지만 10번하고 11번 같은 것들을 할 때 만약에 자기가 뭐 눈으로 보고 야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을 활용을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면 안 돼.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을 활용해서 할 때 그냥 적당히 한 3, 4개 좀 자기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좀 귀찮은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이 3, 4개도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막 이거 노가다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을 가져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막 10개, 11개 하게 안 나와. 대충 한 3, 4개 했는데 눈에 뭐가 안 보인다.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 거쳐야 돼. 그리고 12번부터는 실제로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분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잘 봐봐. x집합은 아니다. 표현만 해놓고 x집합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제 잘 읽어야 돼. x집합이 저렇게 범위로 나와 있고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 범위를 만족한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야 fx는 1차 함수래. 그래놓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대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말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공역인데 아까 정의역 치역 뭐 이렇게 했었지. 여기에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모든 애들이 얘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된대. 그지? 생각해보는 거야. 야 그런데 1차 함수래. 이게 뭔 말이야? 1차 함수는 형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쪽 위로 가거나 그냥 기울기 양수거나 기울기 음수거나 이 둘 중 하나야. 그럼 이 둘 중 하나에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를 내가 적당히 잘라. 그래서 나는 요점을 마이너스 5 뭐 x는 이랬을까? 요점을 1이라고 내가 설정만 해놨어. 그러면 이제 얼추 눈에 보여야 돼. 1차 함수란 녀석을 내가 정의역에 맞춰서 잘라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y 값들이 있겠네. 그럼 얘의 범위가 뭐야? 치역이야. 그러면서 공역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뭔가 당연하지. 야 1차 함수에서는 이 가운데가 비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공역인 녀석이 치역이 바로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두 가지 형태 있다 그랬지. 이 두 가지를 뭐 둘 중 하나 찍으란 말이죠. 뭔가 이걸로 했는데 뭔가 이 조건이 안 맞아. 그럼 얘란 소리고 얘로 했는데 뭔가 조건이 안 맞아. 이 형태란 소리야. 그러면 맞춰볼 거야. 어쨌든 치역도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의 값은 y는 마이너스 5라는 소리고 다른 색깔로 쓸 것 같은데 얘는 y는 1이라는 소리예요. 야 그러면 1차 함수라며 여기 점 뭐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 점은 뭔데?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놓고 내가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첫 번째 경우 요 놈을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합시다. 첫 번째 경우는 정의역과 고역이 처형같다. 그리고 두 실수 쭉 가는데 여기 써있네. 단 A, B의 곱은 0이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걸을게.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이 우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녀석이고 마오 컴마 마오로 만족해야 돼요. 뜻 Y를 써야겠네요. 마오 컴마 마오 그리고 1,1을 만족을 할 거네. 요 경우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얘들을 풀어줬더니 뭐 나오냐?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6 A는 1 A가 1이면 B가 0이네. 요게 Y네. 왜? 두 개의 곱은 0이 아니어야 된다네. 그지? 문제의 조건이 이래 나왔지? 그러면 내가 그냥 잘못 찍은 거긴 한데 이 첫 번째 과정을 자기가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면 두 번째 과정은 그냥 바로 가는 애. 그러면 여기 점 뭐겠어? 여기 점은 마이너스 5일 때 1이 나오는 점이야. 마이너스 5,1을 지날 거야. 여기 점은 뭔데? x가 1일 때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점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y는 ax 더하기 b 꼴에서 마이너스 5,1을 지난다. 그리고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라고 생각하라고 얘를 빼버려. 6은 마이너스 6a a는 마이너스 1 나왔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4네요 라고 그냥 연립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들 여기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눴잖아요. 계산하는 과정은 그냥 너네가 알아 잘한다고 언제나.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문제를 읽고 판단하고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족하겠네? 요 과정 내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럼 문제에서 2차 함수 한번 확인을 해볼까? 16번 지금 해볼래? 16번? 지금 해보는 게 진짜 얘네들이 엄청 많이 나와. 엄청. 그리고 뭐 문제가 이거 하나로도 안 나오고 어떤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게 그냥 중간에 프리 버전에 좀 녹아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16번 이번에 2차 함수죠. 잘 생각해야 돼.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낮게 나온 형태니까 연습하는 과정은 괜찮을 것 같네요. 무슨 생각했냐? 이거 그 왼쪽 오른쪽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그런 문제도 분명 존재는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분명 존재는 하는데 잘 모르겠. 야 2차 함수인데 그냥 1차 함수는 엄청 단순했잖아. 야 2차 함수면은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긴지 알려면 뭐 해야 돼? 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얘를 바꿔놔야지. 실현했어? 안 나왔어? 그럼 봐봐 우선 지우지 말고 어떤 과정 자기가 한 거랑 앞에서 내가 해주는 거랑 어디까지 자기가 맞았고 어디서 자기가 틀렸고 확인해봐. 그러면 야 2차 함수는 어쨌든 위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야 내가 어쨌든 힌트를 얻어야 된다니까. 힌트를 얻으려고 봤더니 나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이렇게 되나? 야 그럼 눈에 안 보여 이게? 어? 축이 A잖아. 얘가 A잖아. 근데 점이 여기였대. A부터 7까지래. 그럼 뭐야? 너가 지금 아까 말했던 게 이쪽인가? 이 가운데 포함하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 말이잖아.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래 그냥. 그 문제 끝났지. 그래서 우리 함수 문제 정의역축 중요하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생겼는가. 물론 다른 쌤들은 다르게 풀이하시는 방법도 그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게 가장 쉬워 보여. 그럼 어때? 최소 값은 마팔이어야 되네. 최대 값은 b여야 되네. 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라고. 목이 좀 안 좋은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좀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 그럼 얼마야? a가 풀마 3. 그럼 a가 풀마 3일 때 뭐 b값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됐어? 그럼 a값 뭐 나와? A가 3이고 B가 양수. 8 양수성 나와야 돼? 그렇대요? 뭐야 양수 2B가 나와있네? 양수 2B래요? 문제 잘 읽어야 된다고? 문제 잘못 읽으면 A가 풀마 3인데 얘를 고민한다고.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리고 17번에서 우리가 정의용하고 책을 계속 다루고 있죠. 이거 너네 함수 이거 뒤에 단어는 이제 함수하고 함수 뒤에 단어는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왔거든. 계속 들어 계속. 정의역 취업 그냥 귀가 닳도록 들을 거야. 그러면 정의역과 취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함수가 같으려면 야 기본적으로 이게 1차 함수 이게 2차 함수인데 같을 리가 있겠냐고. 같을 리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정의역이 제한돼 버리면은 그에 해당하는 치역이 있을 거고 그 치역 값들이 같다면 난 함수가 같아 칠 거라고. 그러면 결론은 정의역이 마이라고 2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확인하는 소리야? f의 마이너스 2라고 f의 2 확인하는 소리야. g의 마이너스 2라고 g의 2 확인하는 소리야. 그럼 만약에 얘 f의 마이너스 1 값 a 더하기 b g의 마이너스 1 값이 뭐야? 하고 그냥 대입하고 찾으면 되지. 그래서 뭐 찾았더니 뭐 나오냐? 1에다가 더하기 4 5에 8 나오네. 얘네 둘이가 같다면 나는 함수가 같다고 칠 거예요. 이런 말. 그럼 2인 것도 확인하면 되지. 뭐 결론은 연립방정식 말하는 소리네. f2 값은 저렇게, ga 값은 4에 마 8에 마 4에 마 1.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다면 나는 함수가 같다고 칠 거예요. 이런 말이야. 그럼 만약에 저렇게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는 계수,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문제가 거꾸로 할 수도 있다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다 풀어주면서 확인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좀 더 풀어야겠다. 이거 다 됐니? 뭐 계산만 하면 되죠? 뭐 나오냐? 뺐어. 마 3이 9, A가 마 3, B가 5 라고 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뭐 함수 알려줄 때는 뭐 정의역 척이 중요하네, 어떻게 생기는지 중요하네 해놓고 우리는 어쨌든 고1 과정에서는 다항 함수가 다룰 거다. 뭐 다항 함수가 아니어도 그래도 뭐 조금 더 간단한 녀석만 다룰 거다라는 거였고, 지금 그 간단한 녀석 중에서 총 4가지 특이한 녀석들, 특이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우선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우선 2가지 할 건데, 얘네들은 1대1 함수라고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줄 수도 있어.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건에서 얘가 들어가 있다면 아마 문제에서 나올 만한데, 얘는 나오지? 뒤에 나오나? 한 번만 가볼까? 113페이지에 36번. 여기 가조건 봐봐. 가조건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렇게도 준다고.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문제를 보다 보면은 한글로 잘 안 줘. 그냥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편하게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 얘네가 다르다고? 그러면 1대1 함수네? 라고 특징을 생각하면 되고, 또는 우리 명제 배웠잖아. 명제가 이 본명제가 뭔가 참이다라는 소리잖아. 대우로 넣어줘요. fx1하고 fx2가 만약에 같다면 fx1하고 x2는 같을 거야 라고도 우리한테 준다고. 그럼 이 1대1 함수가 뭔지, 당연히 정의역 1, 2, 3 뭐 공역도 그냥 1, 2, 3, 4랄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대1 함수는 정의역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정의역이 그냥 공역에 있는 어떤 놈을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그지?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겹쳐도 상관없었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겹치면 안 돼요. 뭔가 1이 선택하는 애가 있는데 2라는 애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해야 되고 3이라는 애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해야 돼. 그래놓고 여기 눈에 보이듯이 공역에 대한 원소가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을 같이 할 건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비슷한데 하나만 더 추가. 얘네들은 1대1 함수이면서 뭐 또 추가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네가 쟤랑 같은 조건이라면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안 나와. 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소리가 공역이 지금 1, 2, 3, 4거든? 근데 정의역이 3개밖에 없어.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 우선은. 그래서 우선 함수가 되려면 하나씩 가져가야겠지. 얘가 남아버리네.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이 1, 2, 3이네? 그럼 절대 1대1 함수가 안 나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오케이? 이걸 체크를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막 아까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주잖아요. 함수 형태가 뭔가 주어진다면 모든 실수로 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 걔네에서는 1대1 대응이 뭔가 되는 경우가 우선은 만족한 상태. 근데 얘들이 하나씩 가져간가 안 가져가나 이걸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 경우가 1대1 대응이라서 그렇지. 확인되니? 정의역 대수가 3개면 공역 대수가 3개여야 되고 지들끼리 가져가는 게 겹치면 안 돼 라는 게 1대1 대응.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를 먼저 문제에서 확인했을 때 얘네들을 살짝 머리에서 뭐 손으로 쓰란 말이 아니야. 머리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가? 맞는 말이죠.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인가? 이건 아니라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야 그러면 지금 21번에서는 1대1 대응인 것은? 라고 먼저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1대1 대응을 확인을 할 때 정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아까 1차 함수 막 이런 거 말했잖아.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y를 다 대응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인 것 또는 감소함수인 것도 확인하면 엄청 찾기 편해. 증가함수가 뭐냐? 가장 단순하게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예요. 증가함수 또는 2차 함수 중에서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죠.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증가함수. 그럼 감소함수 뭔데? 기울기가 음수인 놈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인데 뭐 축을 기준으로 얘 기준에서는 왼쪽이겠네. 물론 위로 볼록이 좀 달라지긴 하겠고. 그래서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도 확인해주면 좋다. 그러면 여기 21번에서 뭐 y는 1 얘는 뭐 머릿속에 있겠지만 그냥 일자인 놈이야. 일자인 놈이라서 1대1 대응은 절대 아니고. 야 2번에 1차 함수 나오네. 얘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는 뭐라고? 1대1 대응 맞다고. 2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3번, 4번, 5번이 왜 1대1 대응이 아닌지. 우선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절대값들은 보통 V자예요. V자 뭔가 범위로 다 쪼개야 된다 그랬어. 절대값들 처음 보는 게 어디서 봤지? 오늘? 공통 1에서 막 할 때 봤나? 중학교 버전 있던가? 절대값 함수를 보통 너네가 손으로 쓸 법한 게 공통 1과정일 거거든? 그래서 공통 1과정에서는 절대값이 나온 다음에 범위로 쪼개라. 그래가지고 뭐 0 기준이라면 0보다 클 때 막 작을 때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인 애들은 1대1 대응이 우선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거 2차 함수. 2차 함수는 범위가 제한돼야 된다 그랬어. 4번 아니고 5번. 야 5번도 3번이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누구는 증가, 누구는 감소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리고 22번도 확인하고 갈 건데 거기에서 아까 함수인 거를 확인하는 뭐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줬었지. 그냥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봐라 라고 했었지.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6개 있죠. 6개 있을 때 우선 1대1 함수이다 라는 걸 아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1대1 대응을 아까 설명해줬죠.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사실 그 1대1 대응에서 그거는 1대1 함수의 특징하고 똑같아. 어떤 x값하고 y값이 다를 때는 함수값이 달라야 된대. 야 그러면 기억은 뭐야? 기억은 우선은 1대1 함수야. 그러면서 1대1 대응인가를 확인했을 때는 그냥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의 1대1 대응도 맞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니은 봤는데 얘는 1대1 함수일까? 1대1 함수는 맞겠죠? 모든 x값들에 대해서 얘가 우선은 뭔가 닿지 않아서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은 맞을까?는 아니라고. 왜? y값 중에서 이 양수값은 대응이 안 돼버렸어.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을 할 때 여기 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요. 함수인 것을 확인하고 싶다. y축하고 평행한 거를 그어봐라. 1대1 대응인 거를 확인하고 싶다. x축하고 평행한 직선들을 그어봐라. 왜? 모든 y값하고 다 대응이 돼야 돼. 모든 y값. 그러면 기억들은 얘들을 이렇게 쭉 그어봤더니 다 대응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이유는 어때? 위에는 대응이 안 돼버리네? 그런데 아래는 대응이 되고 있지. 그래서 니은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면 디귿도
1대1 함수를 판단하기 엄청 쉬워. 얘 1대1 함수가 맞아. 근데 또 x축하고 평행한 녀석을 쭉 그어봤더니 하나씩 다 만나네. 얘 대응도 맞네. 그럼 리을은 어떤데? 함수를 맞아요. 또 함수를 맞고 1대1 함수인지도 확인해 보려 했더니 1대1 함수 자체도 아니네. 그래 놓고 대응인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버려요. 미음은 뭔가 꾸불꾸불하게 생겼지만 함수인 것도 맞고 그냥 이게 꾸불꾸불하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맞다. 그 다음 비읍 얘들은 뭔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애초에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 얘는 뭐 A하고 B를 고르라고? 쌤, 그러면은 가로로 그었을 때 점 두 개 만나서 1대1 대응인 거예요? 아니 하나씩 만나야 돼. 하나씩. 아까 함수랑 똑같아. y축하고 내가 그래서 선을 그어 y축의 평행한 놈을 선으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면 우선 함수 1대1 함수는 우리가 보통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긴 하고요. 계속 증가하냐 감소하냐 1대1 대응은 만약에 리을은 1대1 함수도 아니긴 한데 그냥 설명만 한 거예요. 얘네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 근데 두 점에서 만나버리네.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우선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애초에 1대1 함수도 아니에요. 만약에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아닌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네. 걔네들은 이런 애들 이제 나중 가면은 많이 보긴 할 텐데 중간이 끊긴 애들 함수도 많아. 이래 가버려. 그럼 얘는 실제로 1대1 함수가 맞아.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함수 값들이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 점에 대해서는 여기 색칠된 부분은 함수값을 갖고 여기 함수값 안 같잖아요. 걔보다 작은 놈들 다 함수값 가죠. 얘 1대1 함수가 맞아. 근데 대응이 아니야. 왜? 여기 중간 쭉 긋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버려. 이런 애들도 많죠.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유형 7번 24번으로 넘어갑시다. 야 이거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응? 24번. x 집합, y 집합.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래. 정의역은 x고 공역은 y라는 소리죠. 근데 또 fx가 1차 함수인데 야 여기서 힌트가 많이 주어져 있다.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고요.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문제 푸는 방법 똑같네. 앞에서 했던 거랑. 요런 녀석이 있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짜는 거래. 그리고 치역을 봤더니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네요. 문제 끝난 거 아니야? 요 점은 뭘까요? 마이너스 1,4겠네. 이 점은 뭘까요? 2, 마이너스 5겠네.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27번을 해야겠다. 뭐 24번은 지금 바로 계산해봐봐. 27번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거네. 어째 열리만 하면 되죠. 그럼 27번을 한번 딱 봐봤어. 아까 말했던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봐야 돼. fx는 어쨌든 1차 함수. 1차 함수긴 한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범위를 두 개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을 할 때 그냥 자기가 푸는 방법대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만약 크거나 같다면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으로 쪼개겠죠. 그러면 함수 두 개 생긴다고.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보통 막 이렇게 V자 그려진다고 그랬지. 어떤 놈은 감소, 어떤 놈은 증가라고 그랬지. 그러면 요 함수를 내가 절대값을 쪼갰는데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큰 놈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여기보다 작은 애도 증가는 해야 돼. 근데 굳이 이 기울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
살짝 완만하게 증가해도 상관없고요. 살짝 가파르게 증가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감소라면 얘들도 어쨌든 감소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기울기만 보란 소리네. 확인되니? 기울기만 보란 소리니까 그대로 가보죠. 얘네 2ax에 빼기 6이잖아. 2a 빼기 6에 x고 a 양수값 맞지? 여기니까 양수값이니까 a에다가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의 x. 그리고 마이너스 a에 더하기 3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조금 문제를 귀찮게 가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가는 걸 목표로 계속 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 내가 앞에서 말했을 때는 누가 기울기가 양수면 요 놈도 양수여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랬는데 야 이거를 그럼 케이스 두 개를 다 확인해가지고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그거 엄청 귀찮잖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자. 요 기울기 2a 빼기 6 요 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2a 빼기 6 두 개 곱하면 어때? 양수끼리여도 곱하면 양수, 음수끼리여도 곱하면 음수라고 내가 찾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 케이스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친 거야. 그냥 하나로 합친 거. 그러면 얘를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기울기가 뭐 1대1 대응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자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나오냐? 합차식으로 4a제곱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36인데 플러스 36으로 나오고 0보다 크다. 그래서 a제곱은 마이너스까지 해버리면 9보다 작다. 그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다음에 28번. 이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하는 함수에서는 좀 특이한 녀석들이 네 가지 나온다. 1대1 함수 확인했고 대응 확인했고 그리고 나머지 둘이 항등하고 상수,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인데 얘네들은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특징들이 있을 거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런 게 있어. 근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그냥 정의역에 나오는 원소 그대로 대응이 돼야 돼. 정의역에 나오는 거 그대로. 만약에 요 정의역에 A라는 녀석이 있었다. 그럼 걔는 A라는 놈하고 대응이 되게 나와야 돼. 이게 다 만족을 하면 항등함수야.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자. 함수는 우리가 보통 뭐라 써? y는 fx라 쓰죠. y는 fx. 근데 내가 어떤 1이든 2든 a든 b든 뭐든 다 넣었대. 근데 y 값이 뭐가 나와야 돼? 걔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뭔 말이야? f에다가 어떤 녀석을 내가 대입을 했어. 걔는 뭐랑 같다고? 그 넣은 정의역이랑 같다고. 얘를 만족을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항등함수. 만약에 그림으로 주어져 있다면 훨씬 쉽지. 근데 그림을 보통 안 준다고 막 어려운 문제들은. 요 놈만 기억하면 돼.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든 그냥 는 x를 만족한다면 얘는 항등함수예요 라는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죠? 상수함수가 더 쉬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어떤 놈들이 있든 1도 있을 수 있고 2도 있을 수 있고 a도 있을 수 있고 x도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한테만 쭉 가면 상수함수. 그러면 보통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써요. y는 어떤 상수. 그럼 그게 뭔 말이냐? x축하고 평행한 어떤 놈. 1이어도 얘가 나와, 2이어도 얘가 나와, 0이어도 얘가 나오고 마이너스 10이어도 얘가 나와. 그러면 x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은 상수함수구나. 반대로 상수함수네. 내가 그래프로 옮기고 싶으면 x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럼 28번에서는 얘네들이가 뭐 좀 응용돼서 나온다는 소리긴 한데 자기가 체크 잘해야 돼. F는 항등, G는 상수래요. 그래놓고 F 마상 빼기 G의 4는 1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 F2에다가 G의 마이너스 2를 뺀 거를 구하래.
근데 F는 항등이라며 항등. 항등이라는 소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으니까 얘 마이너스 3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G는 상수함수라며. 근데 상수함수지만 G 상값은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마이너스 4네. 그치? 근데 상수함수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 알려준다 그랬지? 얘네들을 내가 글을 읽고 여기 힌트까지 내가 좀 파악을 했어. 당연히 우리 복잡한 문제를 생각을 하겠죠. f, x는 x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면 돼. 이거 그냥 적어놓으라는 소리야. 자기가 안 헷갈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야 g의 x는 내가 뭐라 쓸 수 있대 그러면? g의 x 상수함수라면 어떤 x 값이 들어가든 얘네 값은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읽었어. 그럼 너네 이것도 안 쓰겠죠 뭐. 문제에 써 있으니까. 문제를 읽고 나서 첫 번째 힌트까지 뭔가 해결을 했어. 얘네가 써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안 헷갈려. 나중에 할 때. 이게 나중에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뭐 진행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리고 29번 너네 할 거에 나와 있네. 항등함수가 되도록 그냥 느넥스 하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뒤쪽 넘어가면 3번 문제 하나 봐봅시다. 30번. 지금 범위가 3개로 쪼개져 있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y부터 3까지. 그리고 3보다 크다로 쪼개져 있는데 이제 얘네가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 값이 어쨌든 마3이 나왔네. 그러면 어떤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대입이 돼야 마3이 나올 거 아니야. 심지어 범위도 만족해버리네. 요 셋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3일 거야. 그 다음 얘네를 내가 보니까 얘는 그냥 어떤 숫자로 써 있어서 바로 알았어. 근데 얘네 둘은 식이네. 얘네 둘이 식인데 내가 항등함수 이거를 풀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 느넥스 하라고. 느넥스를 했더니 3x는 6, x는 2일 때 이게 항등함수네. 그럼 또 범위 봐야지. 이 범위 안에 2가 있네. 얘 셋 중에 하나는 2일 거야. 그 다음 2차 함수여도 상관이 없다. 얘 느넥스 하라고. 느넥스를 했더니 식이 어떻게 돼? 제곱에 빼기 3x에 빼기 4는 0. 얘 인수분해 되겠네. 인수분해 했더니 x값이 뭐가 나와? 마일 또는 4가 나오죠? 범위 확인해야 된다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항등함수일 거야. 얘 셋 중에 하나는 4돼요. 다음 33번. 33번에서 함수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로 좀 생각이 가능해. 왜 어떻게 하자 그랬냐. 지금 여기 유형에 나와 있는 거 외워도 되긴 하는데 나는 별로 외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문제 있는 걸로 바로 가죠. 1, 2, 3, 4에서 y가 아니라 x구나. 1, 2, 3, 4로 갈 거래. 그러면 우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을 거다. 함수의 개수 확인할 수 있고요. 1대1 함수의 개수 확인할 수 있고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먼저 경우의 수로 간다 그랬지. 야, 함수라는 게 뭐야? 정의역에 있는 어떤 애들이 공역에 어떤 애하고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그럼 봐봐라. 1이라는 녀석이 1, 2, 3, 4, 4가지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있네. 2라는 녀석도 4가지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있네. 3이라는 녀석도 4가지. 4라는 녀석도 4가지. 그래서 얘를 그냥 식으로 보통 이렇게 나와요. n개, n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n에 m제곱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막 4의 4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막 해요. 근데 외워놔도 나쁘진 않아. 솔직히 말해 나쁘진 않아.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외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공역의 개수에
정역의 개수 제곱, 공역의 개수의 정역의 개수 제곱으로 외워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또 이거를 외워놓는다고 자기가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1, 2, 3만 생각해버려. 3, 3, 3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그런 파트이네.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의 정역 개수 제곱이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냐? 야, 1대1 함수는 1이라는 내가 하나 선택했어. 그럼 2, 3, 4는 1을 선택하면 안 돼.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이 4가지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있네요. 2라는 녀석은 경우의 수 몇 가지로 변했어? 하나를 뺀 3가지. 2라는 녀석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 3이라는 녀석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 4라는 녀석은 1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 그래서 얘를 그냥 4팩토리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또 여기 뭐 위에도 나와 있죠. n 퍼미테이션 m으로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얘가 선택하는 경우, 얘가 선택하는 경우, 얘가 선택하는 경우, 얘가 선택하는 경우로 가는 게 솔직히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순열로 생각할 거면 4개 줄 세우기 또는 여기 없다 쳐 4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줄 세우기, 또는 얘가 없다 쳐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줄 세우기로 가면 된다고. 그냥 알겠지? 그럼 항등함수, 야 항등함수 단순하다 했잖아. 여기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예요. 왜? 1은 1로 가, 2는 2로 가, 3은 3으로 가, 4는 4로 가. 한 개. 항등함수는 무조건 고정 한 개. 그럼 상수함수는 뭘까? 상수함수는 이 정역에 있는 애들이 공역에 1로 다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2로 다 가는 경우, 3으로 다 가는 경우, 4로 다 가는 경우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4개거든. 근데 또 식으로는 공역의 개수계. 그래서 그냥 공역계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됐나? 그럼 여기 문제에서 뭐가 그랬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 적어야 되는데 1대1을 맞춰보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우선 1대1 함수도 똑같이 확인하면 되는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개수만 맞으면은 1대1 함수 하듯이 구해버리면 된다는 소리긴 해요. 그럼 1대1 대응은 아까 말했지 4패. 선생님 근데 항상 항들이랑 바뀌는 건 왜? 항등 함수는 무조건 1이 나오면 1.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경우 하는 거 같이. 왜 그게 하나요? 4개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다 연결이 됐을 때 함수라고 내가 말할 수 있잖아. 연결이 됐을 때 함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 상수함수는 이 말이지, 얘네가 1로 다 모였을 때 4개 다 연결된대. 한 개. 2로 다 모였을 때 한 개 더, 3으로 다 모이네 한 개 더, 4로 다 모이네 한 개 더. 그래서 공역의 개수만큼으로 다 모일 수 있구나. 항등함수는 무조건 지들끼리 짝지어가는 거 한 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항등함수는 Q는 1, 상수함수는 4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이 된다고. 결국에는 정의역 개수하고 공역 개수가 같으면 이 방법으로 풀면은 그냥 1대1 함수를 구하고 싶지만 1대1 대응이 구해져. 그리고 정의역 개수하고 공역 개수가 달라. 1대1 함수만 구해져. 이 방법으로 1대1 대응을 못 구해요 그냥. 이제 그래서 이거 방법을 여기 막 외우려고 뭐 m 퍼미테이션, m 뭐 m 팩 이거 다 안 외워도 된다고. 어차피 두 개는 똑같은 말이야. 3문제 하나를 풀고 해야 되나? 여기서 끝내? 시간이 살짝 오버되는데. 너네 37번만 해봐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